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28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 간밤에 어떤 상황이 좀 있었는지 같이 보면서 현재의 환경 같이 한번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지수 자체로만 보면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45%, 193포인트가 하락을 한 43,23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약보합 수준인데, 문제는 장중에 상승을 했다 빠져서 고가 대비해서 1%, 1.5% 가까이가 빠지고 마감이 됐고요. S&P 500도 1.59%로 하락을 마감했는데 다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고가 대비해서 따지면 3.6% 정도가 되는데 종가상 2.78%가 빠지면서 18,000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렵게 지키고 있던 19,000선이 이탈이 됐는데 왜 이랬을지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문제는 나스닥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칠 영향이 너무 많아요. 단순하게 나스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 플러스 알파 기술주들인데, 거기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같이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장 대비해서 지금 현재 3% 정도가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여파가 현재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이 빠졌냐면, 사실 엔비디아가 개장 전에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는 무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무난해서 개장 전까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개장을 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개장을 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너졌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좋게 만들어냈는데 좀 핫하지 않았다. 그냥 이게 맞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핫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서 좀 센세이션하기 한 데이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투자자들이 AI 산업 쪽, 반도체 쪽 산업에 대해서 버블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더라. 이 부분이 주가를 밀어냈던 원인이 됐습니다. 얘가 무너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 브로드컴, TSMC가 싸그리 무너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상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개장 초반에는 좀 버티려고 싸움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연일 6일장, 지금 둘, 넷, 6이 맞죠? 연 6일째 하락을 하면서 급락세를 강력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하락이 조금 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른 쪽도 다른 쪽인데 테슬라가 너무 치명타를 때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였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더하게 된 꼴이고, 테슬라는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주가가 버틸래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증시 전체를 끌어내리면서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양새는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찾느냐 했는데 그 부분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면서 피니시를 맞았고 현재도 맞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이유는 또 단순하게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뒤에 문제가 또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렵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조금 쏘쏘, 왜냐면 이제 3월 달에 원래 멕시코랑 캐나다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문제가 됐냐, 중국에다가도 10%를 더 때려버리겠다. 이 펜타닐 때문에 그러거든요. 펜타닐. 이 마약 때문에 그런데 더 때려버리겠다고 해서 협박을 또 하는 바람에 증시가 완전히 화들짝 놀래버려서 오후 들어서 완전히 투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어요. 전강 후약 장세로 개장 초반에 잘 버텼던 장이 장 후반부 들어서서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 속에서의 하방 압력에 시장이 약세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흔히 말해서 기술이 맥히지 않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기술이 안 맥힌다. 어떠한 기술을 걸어도 지금 기술이 잘 안 먹히고 있고, 지금 아침 시간이거든요. 원래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 정신없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 정도까지 정신없이 움직이진 않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변동성이 또 엄청나요. 이게 지금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48포인트밖에 안 되긴 하는데, 순간적으로 위아래로 치고 있는 변동성이 100포인트가 넘습니다. 순간적인 변동성이 100포인트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움직일까요? 뭐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진 않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심이 너무 놀래서 그래요. 그래서 투심이 좀 놀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항생 쪽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안전자산이었던 골드도 지금 시세가 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는 70불선에서 놀고 있긴 한데, 다음 타석으로 얘를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와 안전자산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형태의 추세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해서 치고받고 싸움을 좀 하다가 밀리면 시장 판단하기가 좀 난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치열한 공방전보다는 그냥 쓸려버렸다고 하거든요. 쓸렸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폭풍 맞듯이 맞아버려서 지금 주가가 머리를 쉽게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은 굉장히 카드가 간결합니다. 답지가 너무 정해져 있고 그 답지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뿐입니다. 정답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정답이 만들어져 있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딥시크 때 상황 기억하세요? 딥시크 때. 딥시크 때 사태를 기억하시면 주가가 어땠어요? 순식간에 우리 명절 때였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변동성 한 3일 걸려서 뺐던 걸 얘는 하루에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가도 더 빠진다 할지라도 시간을 좀 두고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말아 올려버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위치는 우리가 몰라요. 그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는 게 핵심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위치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될 건데, 지금 투매는 사실 어제 저는 투매가 좀 끝났다고 봤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제 투매가 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딥시크 때 있었던 위치 정도, 요 정도 위치가 됐을 때는 주가가 한번 호흡기를 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2.78, S&P 500이 1.59%인데 다우지수가 0.45%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다우지수가 0.45%밖에 조정을 못했는데 나스닥과 S&P가 완전히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주가의 레벨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희석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연타석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그 맞는 부분을 얼마나 잘 버틸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핵심은 어차피 정치적인 측면은 약이 없어요. 정치적인 측면은 약이 없어서 끝까지 열고 봐야 되는데 오늘 근원 PC가 나옵니다. 아마 이 근원 PC 때 분위기를 못 바꾸면 제가 볼 때는 더 고달픈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압박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근원 PC 때 회복을 하더라도 그 회복한 이유가 또 중요해요. 사실 주가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겁니다. 뭐 완전히 V자다 아니다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더 싸움을 해봐야 데이터를 축적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여기서 기술적으로 회복은 하긴 할 테지만 그 기술적 회복 이유가 더 중요하다. 완전하게 추세를 살리는 형태를 주지 못하면 오히려 조금 반등 이후에 더 재차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잘 버텨내 준다고 하면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의 탄력성 있는 회복을 가져가면서 좀 흐름의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다?
결국은 수심에 대한 부분이다. 어차피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반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당장에 어떻게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지금의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호흡할 것이냐 이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완전히 깨져버렸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기사 검색하시죠. 이럴 때는 실적이 그냥 좋게 나왔다는 소리만 나와도 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차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무너졌다. 이거는 조금 크리티컬하죠. 왜냐면 안 나와서 빠지면 그렇구나 하지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 예, 그걸 동의를 해주기가 쉽냐? 쉽지 않다 이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해서 볼 때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한 국면을 보여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사실 저는 엔비디아도 잘 안 보고 테슬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깨져버리면 앞지가 없어요. 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버텨내고 있으면 다른 쪽 종목군들에서 순환매를 온전하게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덤빌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뭐 국내장도 새해 들어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월달 들어서 불을 뿜었던 증시가 한 방에 원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일장 춘몽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내용도 자체가 관세에 대해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임팩트 있고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닌데 어떤 상황이다. 임팩트는 없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잡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거기에 우리는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집중하면 오히려 이러한 구간들 또 수익을 쉽게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